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만나 이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각각 발표한 것이지만 오늘 이걸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하는 데 대해서도 위헌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 국무총리가 한다, 나는 그냥 협의한다고 오늘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거의 연일 한동훈 대표를 맹폭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좀 뜸했습니다. 그때는 지나치게 각을 세워서 논란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정국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과 동떨어진, 마치 이재명 같은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연일 한동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등장한 겁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다 용병이라고 지칭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윤 대통령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자기 손으로 키웠는데 배신하고 달려드니 어찌 통탄 않겠나.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한동훈을 때리는 오늘의 글들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후폭풍을 수습하겠다고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한 한동훈 대표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추정하는 것을 또 올렸습니다. 방금 올렸습니다. 보수 정치권의 잊을만 하면 나오는 트렌드, 배신자 프레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은 그전에도 뭐 김무성, 유성민 이런 단어를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 방금 전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통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다,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오래된 검사 시절 인연을 가리켰습니다.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장관 깜도 아닌 걸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 손으로 생판 초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임명했는데, 그런 애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드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애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을. 자, 그러면서 이 윤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뉘앙스로 정치란 그런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정치 선배로서 훈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담화 내용을 가리키며 홍준표 시장은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 애한테 위임한다고 했나. 그런데 그 애가 자기 보고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행세하려고 하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자신의 탄핵안 표를 전 담화 내용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이 초래한 책임이 없지 않다는 취지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힘내시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홍 시장의 심경, 지금 뭐 이게 탄핵을 갖다가 하게 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 조기 퇴진, 내년 대통령 선거를 기정사실화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개헌을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도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정말 여기저기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의 최근 페이스북 릴레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상사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4일 오전 8시 20분쯤 페이스북으로 첫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일부터 7일까지는 두 사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두 용병으로 지칭하며 철부지 용병에게 사퇴 수습을 맡길 수 있겠나. 당 꼬라지하고는 용병 두 사람이 국사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저지르고 있는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 용병 한 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 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 삼아 사감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는 등 상당히 비속어를 섞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윤처럼 행동했다가 또 이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도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7일 오후 탄핵안 표결이 부결된 뒤에는 밤에 글을 올리고 탄핵이 부결된 건 참으로 다행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정중한 태도로 보이면서 책임 총리제 도입과 임기단축 개헌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이렇게 책임 총리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게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를 접한 직후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 혼란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 또 추경호보다 네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니는 왜 책임을 회피하냐면서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네가 사퇴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한겠습니다. 야당과 담합한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를 보고 이재명 대표와 뭐 협의하느냐, 서로 생각이 너무 짝짝꿍이 맞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이렇게 뭐 소통을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국민의힘의 주류와는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다른 스탠스, 본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수정당의 배신자 프레임이 올라올 건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지지자들 중에는 사퇴하라는 요구도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일 사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들이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한동훈 대표 단독으로 지금 당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한동훈 대표는 좀 듣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곧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국회를 탄핵안이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엄 수사입니다. 지금 서울 경찰청 또 경찰청 지금 순애들이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특수본을 차려서 따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기 직전에 대기를 하다가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다가 걸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는 지금 군인, 장관, 국회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 다 풀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지금 사령관들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군장성들 중간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이 관심을 봅니다. 자,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방금 전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입에 자물통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옥중 입장문을 변호사들을 통해 내면서 이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제동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수사도 특별검찰을 통해서 하자고 지금 이미 올렸습니다. 상설특검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이제 경찰과 공수처는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도 뭐 체포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어렵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이 변호인단이 바뀌었습니다. 대륙아주에서 새로 바뀐 변호인단이 방금 전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방금 전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이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 자,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접견하려 했지만 검찰이 검사실 출입을 막거나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서울고검장 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기는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11일 사임한 뒤 직원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단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수사해서 맨 마지막에 우두머리를 수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서 이게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 계속 조사하는 한편 군지부 등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나갑니다. 근데 요즘 일부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가짜 뉴스가 나왔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녀사냥 같은 수사 또 이 국회 발언 이제 좀 냉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사령관 등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경쟁적으로 계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부르고 경찰에서도 부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방금 전 옥중에서 충격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는 불법 임치를 했던 이 검찰의 책임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책임자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이런 이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되면 논란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 국회 법사위에 나온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책임자를 고발하면서 사태가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 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계엄 수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방금 전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방금 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압력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유성수 변호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오늘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변호사는 어제도 심 총장과 박 특별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심우정, 박세현 두 사람은 2번 고발당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수사를 하려면 중간에 연결고리 중요한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서울고검장 그리고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유성수 변호사는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인치했다. 불법 체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검사들의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 신문들로 인해 더러운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라는 저희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고지했는데 오늘 그래도 조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인치 지휘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 인치하거나 불법 인치해서 김용현 전 장관을 검사 지배하에 두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일부러 언론에 진술을 유출하고 있다. 특수본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17일 만료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태세가 놀랍습니다. 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